안녕하세요. 경희대 한방병원 위장소아내과 한하윤입니다. 오늘은 식중독과 배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에 특히 설사와 복통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음식 또는 부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비위 기능이 손상되어 설사, 복통,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질병의 경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광난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배탈이라고 표현되는 장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찬 음식이나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여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식중독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상한 음식으로 인해 유해한 미생물과 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뉴스에서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집단 식중독 감염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네,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배탈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가 주된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변과 발열, 탈수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중독은 설사 증상과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과 의식 장애까지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배탈의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금방 없어지는 것과 달리 식중독은 증상이 조금 더 심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설사 증상이 장시간 지속이 되면 탈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설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제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겨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일수록 또는 소아의 경우 이완 기간이 길고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외래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회를 먹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만 배탈이 나요. 내지는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고 나서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자주 해요. 또는 장염약을 먹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무른 변을 자주 봐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장의 과민한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침치료, 뜸치료, 그리고 한약치료를 시행합니다. 각 환자의 원인, 증상의 중증도, 질병의 경과 상태에 따라서 한열 허시를 판별하여 적절한 한약을 처방하고 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뜸 치료의 경우 복부 온열 자극을 통해 무너진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복부를 중심으로 따뜻한 기운을 원활히 소통시켜서 손상된 위와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식중독의 경우에는 구토가 심하거나 발열, 혈변이 동반될 경우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중독과 배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곰팡이균이 음식에서 증식하기 쉽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음식은 반드시 데워 먹고 음식을 가급적 상온에 보관하지 않으며 조리 도구와 공간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급성 설사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의 섭취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오염된 물질을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또한 외출을 하고 나서도 손을 잘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식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끓여 먹는 습관이 필요하며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 또한 설사의 주된 요인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고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거나 얼음, 차가운 물,
팥빙수와 같은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